오늘이 23년 8월 24일이네. 8월 24일? 무슨 날이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그리고 이제 여기가 보드 라이트 KH가 돼야 되고, 보드 라이트 KH 요건 이제 등록 버튼 눌렀을 때 동작하는 거고, 해당 라이트 JSP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보여주는 그 컨트롤러 만들어야 되겠죠? 보여주는 컨트롤러 보드 컨트롤러 만드시고, 보드 컨트롤러 컨트롤러니까 여기 빈 등록 해주시고, 컨트롤러 빈 등록, 그 다음 프라이빗 안 만들었네. 퍼블릭 보이드 해서 쇼 보드 레지스터 폼, 쇼 라이트 폼 이렇게 해갖고 메시드 만들죠. 리퀘스트 매핑 보드 라이트 .kh 메소드는 리퀘스트 메소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새로운 걸 한번 써볼 거예요. 그냥 기존에 그 스트링 해갖고 쓰는 것도 있는데 더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는 모델 앤 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모델 앤 뷰 클래스거든요. 클래스. 자, 요거 org 스프링 프레임워크 웹.서블릿에 있는 웹.서블릿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임포트 하면 이제 모델 앤 뷰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페이지 이동도 하고 그 다음 데이터도 보내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모델 앤 뷰를 사용하는 방법은 모델 앤 뷰 매개 변수가 필요해요. 모델 앤 뷰.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모델 앤 뷰 이렇게 넣고 MV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래서 기본 세팅이 이제는 MV 이렇게 리턴 MV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기존에 스트링 이렇게 해갖고 썼었죠. 스트링 해갖고 뷰 리졸버를 태웠는데 모델 앤 뷰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해갖고 데이터도 넣고 페이지 이동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다가 원래는 그 경로를 적어줬었는데 여기다 이렇게 경로를 적어줬었죠. 여기가 스트링이었고 리턴 한 다음에 보드 폴더에 있는 write JSP로 가라 라고 이렇게 적어줬었는데 이렇게 안 적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mv set view name 이렇게 해갖고 메소드로 이제 해주는 거예요. 메소드. 이걸 왜 쓰나요? 물어보시면은 mv 점 해갖고 보면은 다양한 메소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더 다양한 기능들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델 앤 뷰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페이지 이동하고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델 앤 뷰를 써갖고 이제 그 페이지 이동하는 방법을 이제 보여드렸고 이렇게 하면 이제 페이지 이동이 될 거예요. 페이지 이동. 할 거 다 했나? 이거 서버를 안 내리고 했네. 서버를 내리고 했었어야 됐는데. 할 거 다 했나 한번 확인해보고 서버를 올린 다음에 서버를 올려서 접속을 해보시죠. 보드 라이트.kh 아예 잘 나와. 그쵸? 잘 나오네요. 그쵸?
그러면 이 등록 버튼 눌렀을 때 이제 동작할 그 메소드를 만들어야겠네. 그것도 이제 모델 앤 뷰라고 하는 걸로 할 거예요. 보이드, 그 다음에 보드 레지스터, 보드 인서트 이렇게 해갖고 만들어주고, 리퀘스트 매핑 밸류 한 다음에 보드 서버를 내리고 했었어야 됩니다. 보드 라이트 .kh. 그리고 메소드는 이제 이거 포스트로 가잖아요. 포스트로, 그렇죠? 리퀘스트 메소드 포스트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퀘스트 파람 해갖고 이 첨부 파일이 있어요. 얘가 첨부 파일이 있기 때문에 리퀘스트 파람 해서 업로드 파일 해주는데, 이게 이제 네임 값이 밸류 값이 필요하죠. 밸류는 업로드 파일이고, 이게 이제 필수는 아니다. 리쿼드 펄스 이거 해줬고, 그쵸? 요게 이제 이 등록했을 때 첨부 파일을 등록할 때에 필요한 이제 이 매개 변수가 이거였었어요. 그쵸? 당연히 JSP는 라이트 JS 같은 경우에는 요 인코딩 타입 멀티파트 폼 데이터가 있었어야 됐어. 여기 없으면은 여기가 항상 널이 떨어지죠. 여기가 널이 떨어졌었어. 그렇죠? 이미 폼.xml하고 루트 컨텍스트.xml에다 적어줘야 되는 디펜던시와 b는 다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JSP에서 인코딩 타입을 멀티파트 폼 데이터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업로드 파일 여기에다 이제 그 파일 객체를 받아서 이제 DB에 저장을 하는 그런 순서로 이제 코딩을 진행하고 있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보드라고 하는 부분 있죠. 이거 보드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다 받아야 돼요. 여기 보면은 제목도 들어가야 되고, 작성자도 써야 되고, 그 다음 내용도 이렇게 써야 되는 건데, 그거 할 때 우리가 이제 뭘로 썼었냐면 모델 어트리뷰트 해갖고 하나로 다 받았었죠. 모델 어트리뷰트 해서 하나로 다 받았었다. 보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가 만들었던 보드로 이제 임포트를 해줘요. 이렇게 내가 만들었던 보드로 임포트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모델 어트리뷰트 쓰는 조건이 뭐였지? 라고 생각해 보면은, 네임 값이 보드와 똑같아야 됐었는데, 그쵸? 네임 값이 보드와 똑같았었다. 그쵸? 그러니까 보드 타이틀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그쵸? 보드 타이틀, 그다음 보드 컨텐츠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보드 라이터 들어가야 되죠? 보드 라이터. 나머지는 뭐 이제 그 인풋 타입 히든으로 줘야 될 것들, 인풋 타입 히든으로 파일 네임, 파일 패스, 파일 랭스를 안 했네. 저 파일 랭스 안 했죠? 파일 패스, 그 다음에 프라이빗 롱 해갖고 파일 패스 안 했네. 랭스 안 했죠. 파일 랭스. 테이블이 없어요? 테이블이 없어요? 추가를 안 했네. 얘기만 하고 추가를 안 했구나. 파일 랭스는 제낄게요. 네, 제껴요. 파일 랭스 추가하면 또 추가할까? 지금 추가해야지 나중에 추가하는 또 어렵잖아. 그쵸? 데이터 아무것도 없을 때 테이블 드랍하고 추가할게요. 말만 해놓고 추가 안 했었나 보네 아까. 보드 언더바 파일 랭스 넘버. 그래서 드랍했거든요. 제가 드랍했다가 파일 랭스 이렇게 넣어줘. 파일 랭스 넣어서 이제 그 만든 거를 확인해 보면은
팔 랭스 있죠? 여기 팔 랭스. 네임, 리네임, 패스, 랭스 순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게터 세터 만들어주고, 게터 세터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팔 패스 다음에다가 팔 팔 랭스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팔 랭스를 추가를 해서 팔 랭스 추가해서 이제 다시 동작하도록 해봅시다. 롱으로 해서 다 추가를 했죠? 롱으로 해서 이게 이제 인트면은 그 크기가 4바이트라서 21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 좀 더 큰 롱으로 이제 파일 크기 같은 거는 저장을 하죠. 그래서 다 됐다. 파일 렌스 성공적으로 추가했나요? 성공적으로 추가? 그 다음에 이제 이 보드 모델 어트리뷰트를 쓰기 위해서 내가 이제 그 JSP에다가 이제 보드 안에 있는 필드명으로 네임 값을 적었다는 거 이제 확인을 했고, 그럼 모델 어트리뷰트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여기서 스트링 썼었는데 이제 모델 앤 뷰를 쓰는 거예요. 모델 앤 뷰, 그죠? 모델 앤 뷰. 임포트는 이미 되어 있고, 모델 앤 뷰를 쓰려면 항상 모델 앤 뷰가 있어야 돼. 모델 앤 뷰를 쓰려면 항상 매개 변수에 모델 앤 뷰가 있어야 돼. MV, 그렇죠? MV 이렇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리턴은 MV를 해주면 돼. 리턴은 MV. 자, 모델 앤 뷰를 쓴 이유는 모델 앤 뷰에 기능이 더 많아요. 기능이 더 많아서 이런 걸 이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파일 경로 같은 거를 알아오기 위해서 리퀘스트가 필요했었어요. 그쵸? 리퀘스트 필요. HTTP 서브릿 리퀘스트 이게 필요했었어. 경로 알아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등록할 준비는 다 되었다. 그쵸? 등록할 준비는 다 됐어.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로직이 들어가는 부분에 트라이 캐치 써서 우리가 이제 이 에러 페이지로 이제 그 에러가 발생했을 때 보냈었죠? 에러 페이지로. 그래서 이제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기존에는 원래는 모델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냥 리턴 해갖고 스트링 값을 보내줬으면 됐었어요. 근데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모델 앤 뷰로는 어떻게 보내냐 하면은 MV, 원래는 여기다 모델이 있었고 모델 애드 어트리뷰트 이렇게 있었죠. 어트리뷰트 이렇게 해갖고 뭐였었지? MSG, 그쵸? MSG 이렇게 해갖고 뭐 등록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모델을 안 쓴다고. 모델이랑 뷰를 합친 놈, 모델 앤 뷰를 쓰는 거잖아요. 그럼 모델 앤 뷰, 모델 애드 어트리뷰트 대신에 뭘 쓰냐면 모델 앤 뷰 점 애드 오브젝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메소드 명만 바뀌고 똑같아요. 안에 있는 내용물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mv add 오브젝트 이렇게 해갖고 에러는 2.get 메시지. 그 다음에 mv add 오브젝트 해서 url 같은 경우에는 슬래시 보드 write.kh 하면 되죠. 그 다음에 mv.set viewName 이렇게 해갖고 커먼의 에러 페이지였죠. 커먼의 에러 페이지. 그러니까 메소드만 좀 메소드를 이용해서 하는 걸로 바뀌었고, viewName은 좀 바뀌었죠. 메소드로 하는 걸로 바뀌었고, 그냥 모델 헤더 어트리뷰트는 그 객체하고 앞에 있는 객체하고 메소드명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되고 이런 방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같이 쓰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나중에 AJAX 할 때 모델 앤 뷰로는 안 되니까 두 개를 이제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둘 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모델 앤 뷰를 사용을 해서 이제 그 개발하시면 돼요. 모델 앤 뷰. 그렇죠? 지금까지 그 스트링 모델로 되어 있는 것들은 다 바꿔야 되나요? 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 이제 앞으로 하는 것들은 다 모델 앤 뷰로 사용하시면 되고, 가끔 가다가 스트링 모델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바꿔서 쓰시면 돼요. 두 개 다 알고 있어야 된다. 두 개 다 알고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업로드 파일이 널인지 아닌지 체크해줘야 되죠. 업로드 파일이 널이 아니면 업로드 파일 .get 오리지널 파일 네임이 비어있지 않으면 이제 동작을 하겠다.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 파일 저장하고 그 다음에 그 정보 갖고 오는 거 해야 되겠죠. 파일 저장 후 파일 정보 및 파일 저장하는 것을 여기다가 적어야 돼요. 파일 정보라 하면 이제 이름, 파일 이름, 그쵸? 파일 이름, 그다음 경로, 그다음 크기 뭐 이런 것들이었죠. 그다음에 이름은 이제 원래는 요거 세 개만 했었는데 이제 리네임, 그쵸? 리네임, 경로, 크기, 요게 파일 정보죠. 요거는 이제 보드에다 다 넣어줘야 되는 거고. 그다음 실제로 파일 저장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업로드 파일에 있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했었어요. 파일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었어요? 맵을 썼었죠. 맵을 썼었어. 스트링 오브젝트 이렇게 해서 bmap이라고 해갖고 이거는 이제 디스세이브 파일이라고 하는 요거를 이용해서 그 정보를 리턴을 받았었죠. 근데 정보 리턴 받을 때 우리가 이제 그 넘겨줘야 되는 값이 리퀘스트 값 하고요. 그렇죠? 리퀘스트 값이 필요했었고, 그 다음에 업로드 파일이 필요했었어요. 여기. 업로드 파일이 필요했었고. 갑자기 맵이 왜 나왔지? 는 이제 우리가 그 노티스 컨트롤러에 있었던 그 과정을 생각해보면 맵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노티스 컨트롤러의 세이브 파일이라는 메소드를 들여다보면은 파일 이름도 리턴하고 그 다음 리네임도 리턴하고 경로도 리턴하고 크기도 리턴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리턴을 우리가 이제 하나의 변수로 받아서 사용하기 위해서 맵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했었어요. 맵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파일 정보 갖고 오고 파일 저장하는 그런 동작을 하기 위해서 메소드를 만들어 주죠. 밑에다가 만들어 줄 거예요. 바로 public 맵 타입에 리턴형을 적어주고요. 리턴 타입을 적어주고 그다음 save 파일 그 다음에 http 서브를 리퀘스트 넘겨줘야 되는 거니까 리퀘스트 한 다음에 리퀘스트 그 다음에 멀티파트 파일 넘겨줘야 되는 거니까 멀티파트 파일 업로드 파일 그래서 빨간질이 나는 이유는 그 리턴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리턴이 안 맞아서 그런 거라서 오브젝트 이렇게 해서 해시맵 객체를 만들어 주시고 이놈 파일 맵을 리턴을 해주면 돼요. 파일 맵을 리턴을 해주면은 이 세이브 파일에서 나타나는 오류는 사라지게 할 수가 있어. 그 전에 했던 거는 우리가 이제 바트먼 방식으로 했었던 건데 이제는 우리가 그 동작 구조를 아니까 탑다운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탑다운 방식으로 밑에서부터만 이렇게 올라온 것이 아니라 바텀업 방식이 아니라 탑다운 방식으로 이거 필요하지? 그럼 그거 만들고 그렇죠? 그다음 또 필요한 거 있으면 그것도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트링 루트 자 리퀘스트라고 하는 놈은 request.get session 해갖고 request.get session 한 다음에 get sublit 컨텍스트를 갖고 오죠. 그런 다음에 get real path 해갖고 실제로 이제 그 내가 저장하고 싶은 경로 즉 리소시스라고 하는 경로 있죠. 여기 리소시스 오타가 나지 않아야 되고요. 경로를 갖고 와서 실제로 이제 세이브 패스를 만들어 주죠. 세이브 패스 루트 더하기 역슬래시 b 업로드 파일스 세이브 패스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일 리네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서 여기다 이제 넣어줬었어요. 파일 리네임 만들어서. 근데 파일 리네임 만들 때 우리가 그 심플 데이터 포맷을 이용해서 파일 리네임 만들었죠? 심플 데이터 포맷, 그렇죠? 심플 데이터 포맷, 뉴 심플 데이터 포맷. 그 다음 패턴은 YYY YYY 년월 일이죠. 그 다음에 SS MMSS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스트링으로 바꿔주죠. STF 포맷을 하면은 얘가 리턴 타입이 스트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뭘 바꿔주냐면 지금 업로드할 당시의 시간을 바꿔주고 그 다음에 시스템 밀리 세컨드까지 커런트 타임 밀리스까지 해서 이제 시간표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유틸 데이터 임포트 해주시면 돼요. 그럼 파일 리네임이 되는데 확장자가 없네, 그쵸? 확장자가 없었어. 그래서 우리 확장자를 어디서 갖고 왔었냐면 스트링 익스텐션 업로드 파일에서 갖고 왔었죠. 업로드 파일 get 오리지널 네임 하면요 이제 오리지널 파일 네임을 갖고 올 수가 있고요. 이제 오리지널 파일 네임에서 서브스트링을 하는 거죠. 여기서 서브스트링을 해요. 서브스트링을 하는데 서브스트링을 할 때는 이제 그 점의 위치 플러스 1 하는 것부터 자르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업로드 파일 .get original 파일 네임에서 last index of 해갖고 점 한 다음에 플러스 1 해줬었죠. 이렇게 플러스 1 해줬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확장자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확장자가 좀 기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잘라서 보여드릴게요. 점의 위치를 알아서 플러스 1 한 다음에 왜냐면 점을 포함하지 않을 거니까
점의 위치를 알아서 플러스 1, 점을 포함하지 않기 위해서 플러스 1 한 다음에 인덱스 값을 서브스트링을 넘겨주면은 이제 그 업로드 파일 네임이 가지고 있는 확장자명을 익스텐션에 추가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시간을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 바꾼 다음에 거기다가 점 붙이고 그 다음에 익스텐션까지 추가를 해주면 이제 리네임은 완성이 된 거죠. 리네임은 완성이 된 거죠.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파일 저장을 할 거예요. 파일 저장을 할 겁니다. 그럼 파일 저장은 어떻게 했었어요? 파일 저장은 파일 객체를 만들었어야 됐었죠. 파일 객체. 세이브 파일을 만드는데 이제 여기다가 경로를 적어줘야 되는데 경로가 세이브 패스를 적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 플러스 1 해서 플러스 한 다음에 그 파일 리네임 있죠? 파일 리네임 역슬래시 그 다음에 플러스 파일 리네임 이렇게 해줬어야 됐었어.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세이브 파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업로드 파일 점 트랜스퍼 to 한 다음에 세이브 파일이라고 해갖고 저장을 하면 됐었어요. 근데 파일 저장하기 전에 폴더를 만들어줬었어. 우리가 폴더 만들기. 아, 맞다. 이 지금 비업로드 파일에 폴더가 없을 테니까 파일 저장 전 폴더 만들기. 폴더 만들 때는 어떻게 해요? 이때도 파일이 필요한 거였었어. 파일이. 그죠? 세이브 폴더. 뉴 파일 한 다음에 세이브 패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세이브 폴더가 존재하는지를 체크를 하고, 그렇죠? exist. 만약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세이브 폴더를 mkdir로 만들었었어요, 이거를. 근데 이게 이제 거의 한 번만 쓰이고 말죠. 한 번만 쓰이고 말아. 이게 막 동적으로 이제 바뀌어질 때 이제 요거에 중요한 건데, 한번 우리가 파일이라고 하는 그 객체 배울 때 한번 실습했던 걸 한번 넣어보려고 쓴 거예요. 내가 그냥 실제로 그냥 폴더 한번 만들고 끝내도 돼요. 뭐 이게 폴더가 만들어졌다, 지워졌다 막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프로젝트 할 때 그 사용자마다 다른 폴더를 만들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코드가 필요하겠지. 사용자의 아이디로 된 폴더를 따로따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를 이제 또 바꿔주면은 이제 그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폴더 만들고 파일 저장을 할 때는 이제 세이브 패스에다가 파일 이름을 넣어준 파일 객체를 트랜스퍼 2의 전달 값으로 넘겨서 이게 파일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파일 저장할 때 IO 익셉션 발생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여기서 트라이 캐치를 쓸 수도 있지만 이미 위에서 트라이 캐치를 하기 때문에 add throw declaration 해갖고 익셉션을 던지기로 처리를 해버립니다. 던지기. 익셉션 던지기.
저장하면 이제 이게 사라지죠. 익셉션이 사라져. 체크드 익셉션이 사라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파일 맵을 리턴을 하고 이게 파일 저장이 끝났으니까 이제 파일 정보 리턴이 필요한 거예요. 파일 정보 리턴. 파일 정보 리턴. 내가 지금까지 썼던 파일 정보들을 다 리턴 해줘야 된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파일 맵에 푸시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파일 네임과 그쵸? 파일 네임 뭐였지? 업로드 겟 오리지널 파일 네임인데 요거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대체를 할게요. 여기다가 밑에서 또 쓰니까 파일 네임 이렇게 해서 업로드 파일.get 오리지널 파일 네임 하고 요것도 파일 네임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요 놈도 파일 네임으로 바꿔버릴게요. 어차피 뭐 바뀌는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넘겨줄 값도 파일 네임으로 바꿔버릴게요. 그쵸? 그 다음에 파일 리네임 넣어줘야 되죠? 파일 리네임. 그 다음에 파일 패스 넣어줍니다. 자, 이 파란색 글씨는 우리가 이제 저쪽 컨트롤러 메소드에서 쓰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신경을 써줘야 돼요. 세이브 패스. 세이브 패스는 이번에는 이렇게 만들게요. 여기서 점점 슬래시 리소시스 그다음 비 업로드 파일 플러스 슬래시 한 다음에 플러스 파일 리네임 이렇게 해서 한번 바꿔볼게요. 우리가 이제 보여줄 때 사용하는 그 경로를 쓰기 위해서 좀 바꿔봤어요. 그 다음에 파일 맵에서 파일 랭스 이제 정보를 또 넣어주죠. 파일 랭스 어딨니? 파일 랭스 안 갖고 왔어요? 파일 랭스 안 갖고 왔네. 롱 한 다음에 파일 랭스 업로드 파일 점 get 사이즈 파일 랭스도 이렇게 갖고 옵니다. 갖고 와서 리턴을 해주면 이제 세이브 파일이라는 메소드가 완성이 됐죠. 그러면 이제 저쪽 우리 인서트 하는 곳에서 사용할 세이브 파일은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한눈에 못 보니까 이게 이제 리소스 경로 구하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석을 좀 달아놔야지 혼자서도 복습할 때 조금 빠릿빠릿하게 이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파일 저장 경로 그 다음에 이건 파일 이름 구하기 그 다음에 얘는 파일 확장자 구하기 이거를 능동적으로 쓰셔야지. 네? 제가 안 쓴다고 여러분도 안 쓰면은 나중에 볼 수 있어요? 나중에 한 번에 딱 이해가 되려나? 저는 맨날 보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보다 말다 할 건 아니에요. 저는 맨날 보니까 아는 거고 여러분들 보다 말다 하는 건데 이게 되겠어요? 한 번 보고 외우는 사람이 아니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시간으로 어려울수록 주석을 막 다루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파일을 저장했고 파일은 이미 저장했어요. 했고 그 다음에 파일 정보를 다 리턴해서 여기 다 갖고 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뭘 하냐면 그 인서트할 준비를 해주는 거예요. 보드에는 지금 제목하고 작성자랑 내용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if문이 끝나고 나서 그 바깥에서 아니 바깥에서가 아니지 이 if문 안에서 보드에다가 셋을 해주지 다 보드 셋 보드 파일 네임 해갖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B맵에서 이제 가져와서 할 수도 있죠. 파일 네임 이렇게. 요 파란색 글씨는 내가 임의대로 적는 게 아니에요. 제 걸 보고 적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뭐라고 적었는지 확인하고 그걸 보고 적는 거지. 제가 파일 네임 적었다고 해서 여러분도 파일 네임 그냥 무조건 따라 적는 게 아니에요. 밑에 내가 뭐라고 적었는지 나도 파일 네임이라고 적었으면 여길 파일 네임이라고 적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그쵸? 맵에다가 키값하고 밸류값 이 풋으로 이제 저장할 때 키값을 내가 파일 네임으로 했으면 저 위에서도 파일 네임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 여기에서 형변환이 필요한 이유는 이 맵이라고 하는 밸류 값이 오브젝트이기 때문이에요. 여기를 스트링 하면은 형변환 필요 없어요. 여기를 스트링 하면 형변환 필요 없어. 다 스트링이라고 하면은. 근데 우리는 여기를 왜 오브젝트로 했었냐면은 스트링 넣다가 맨 마지막에 롱을 넣거든요. 여기 보면은 그쵸? 파일 랭스가 롱이라 갖고 이걸 스트링으로 바꿔주면은 다 스트링으로 바꿀 수 있지만 그 롱이라고 하는 데이터 그대로 그냥 넣기 위해서는 이걸 오브젝트로 바꿔줘야 되는 거. 그래서 여기가 오브젝트인 거지. 이거 스트링으로 나중에 바꾸면 여기 스트링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스트링으로 바꾸는 방법은 여기다가 플러스 해갖고 이 땡땡 붙여주거나 아니면은 스트링.점 밸류 오브 같은 거 쓰면은 스트링으로 바뀌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가 오브젝트로 리턴이 되니까 얘는 스트링으로 형변환을 해줘야 된다. 다운캐스팅. 그쵸? 다운캐스팅. 그래서 더 해줘야 돼. 보드 파일 리네임 해갖고. 그래서 여기다 파일 리네임 제가 파일 리네임 이렇게 적었다고 해서 파일 리네임으로 적는 게 아니라 내가 뭐라고 적었는지를 보고 파일 리네임이면 파일 리네임으로 적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그 다음에 보드 파일 패스 했는데 파일 패스라고 해놨네 여기다가. 파일 렌스로 적었죠. 파일 렌스로 적었으니까 파일 렌스로 적었어. 그럼 이제 이게 다 완료가 됐으면 이제 비즈니스 로직을 태워야 되는 거지. 비즈니스 로직. 빗서비스 해갖고 인서트 보드 넘겨주면 돼. 근데 이제 여기 비즈니스 로직에 필요한 서비스 인풀이나 스토어 로직을 하나도 안 만들었어. 단 하나도. 그쵸? 다 만들어줘야 돼. 서비스는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그쵸? 서비스는 인터페이스를 만든다. 스토어는 보드 스토어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만들죠. 또는 보드 스토어 인터페이스. 그 다음 패키지가 이제 하나 더 만들어야 되죠. 이거는 이제 인터페이스랑 구분하기 위해서 패키지 인풀 하나 만들어줍니다. 인풀에는 클래스를 만들어요. 근데 이제 클래스 이름이 보드 서비스 인풀이에요. 그 다음에 패키지가 로직입니다. 여기 로직. 그래서 보드 스토어 로직 만들어줍니다. 보드 스토어 로직 클래스죠. 여기는 보드 스토어 로직.
저 이거 빠르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빠르게 하는 거 아닙니다. 천천히 하는 거예요. 설명 다 하고 있죠. 하나씩 하나씩 다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빠른 게 아니에요. 빠르지 않게 느껴져야 되는데 아니라고 하면 조금 더 이제 연습 필요한 거지. 개인 프로젝트도 더 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 서비스 컨트롤러는 서비스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결합도를 낮추기 위해서 여기 인터페이스를 알게 하죠. 인터페이스. 그렇죠? 인터페이스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한 다음에 보드 서비스 인터페이스로 B 서비스 만들어주고 가만히 있지 않고 오토와이어드 연결해줘요. 필드에 오토와이어드 가능하고요. 생성자에도 가능하고 메소드에도 다 가능해요. 근데 가장 간단해서 필드에다가 오토와이어드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오토와이어드 필드에도 가능하고 생성자에도 가능하고 메소드 다 가능한데 우리는 필드에다 하고 있어요. 스프링 예제 이게 가장 간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사 가면은 생성자에다가 오토와이어드를 하는 회사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로직이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제 전문 영역이 나왔죠. 전문 영역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성공을 할 테니까, 그쵸? 성공을 할 테니, set view name 해갖고, 보드 리스트로 리다이렉트를 해줘요. 근데 리다이렉트 할 때는 set view name 이용해서, 여기서 이제 보드 한 다음에 리스트, KH 이렇게 해줘요.